이번에 미국에서 상당히 큰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펜 본디 법무장관을 전격 해임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토드 블렌치라는 사람을 임시 법무장관으로 앉혔는데, 근데 이 사람이요, 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최대 47만 달러치나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왜 트럼프는 하필 이런 사람을 미국 법무부의 수장 자리에 올렸을까요? 그리고 이게 리플 XRP는 대체 어떤 의미가 되는 건지, 이번 뉴스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은 먼저 펜 본디가 왜 잘렸는지부터 알아보셔야겠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인사 교체 같아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시면은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이 본디 장관은요, 취임 직후에 앱스타인 관련 파일을 전면 공개하겠다 약속을 했었고, 근데 작년 2월 당시에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앱스타인 고객 명단이 자기 책상 위에 있었다고 말을 했는데 나중에 명단이 없다고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 지지층 사이에서 엄청난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트럼프 쪽에서 정치적인 적들을 기소해라 압박을 했는데 본디 장관이 번번이 실패를 한 겁니다. 코미 전 FBI 국장이랑 민주당 소속 의원들 기소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이 절차적인 문제로서 계속 무산이 됐어요. 결국에 취임 14개월 만에 해임이 되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을 더 이상 자리에 두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그 빈자리에 누가 앉았느냐겠죠. 이 토드 블렌치, 이 이름에 대해서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법무부 관료가 아니에요. 지난 2024년 뉴욕 형사재판에서 트럼프의 변호인을 직접 맡았던 사람입니다. 트럼프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라는 거고, 트럼프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지금 법무부의 꼭대기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일들을 보면요, 단순하게 충성 팔아서 올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블렌치는 2025년 4월 차관으로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기소를 통한 규제 종식이라는 메모를 발표해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법무부가 암호화폐 회사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차례차례 기소하는 방식으로서 규제하던 걸 전면 중단하라는 뜻입니다. 이 메모안으로서 바이든 시절에 만들어진 암호화폐 전담수사팀 NCET가 즉시 해체됐고요. 여기서 NCET 같은 경우는 2021년 이 바이든 정부가 만든 건데, 토네이도 캐시 같은 믹서 서비스를 기소하고 거래소들을 수사하는 역할을 했던 팀입니다. 블렌치가 이걸 하루아침에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거래소나 믹서, 오프라인 지갑 같은 플랫폼 자체를 기소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신에 테러나 마약, 인신매매처럼 암호화폐를 범죄 도구로 악용하는 개인만 수사하라, 이렇게 방향성을 바꾸다 보니까 블렌치는 이 메모에서 직접 이렇게 썼어요. 법무부는 디지털 자산 규제 기관이 아니다라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블렌치가 이 메모 발표했을 때 본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그리고 코인베이스 주식까지도 전부 합쳐서 최소 15만 9천 달러대에서 최대 48만 5천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직접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돈을 넣어둔 시장의 규제를 자기가 풀어준 건데요. 당연히 이해 충돌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블렌치는 메모 발표하고 나서 약 한 달이 지나서야 자기 암호화폐를 자녀나 손주한테 넘기는 방식으로 처리했는데요. 그 한 달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34% 증가했다고 해요. 민주당 상원의원 6명이 이걸 문제 삼았었고요. 선거법 감시단체 캠페인 리걸센터도 법무부 감찰관에게 공식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이 법무부 쪽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승인받았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럼 여기서 가장 강력한 반대 해석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거 그냥 트럼프가 자기 변호사를 보은 인사한 거 아니냐, 암호화폐는 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블렌치가 임시 법무장관이 된 거는 이 본디가 갑자기 잘리게 되면서 차관이 자동으로 올라간 것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정식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리 젤딘 환경보호청장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블렌치의 임시 법무장관 기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해석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전체 그림을 봤을 때 이건 블렌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트럼프는 대선 때부터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했었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 백악관에 데이비드 sak스라는 크립토 전담 책임자를 뒀고요. SEC도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방향성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블렌치가 NCET를 해체하고 기소에 대한 자제까지도 지시한 것까지 봤을 때 이게 백악관, SEC, 법무부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블렌치가 이 전략을 법무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실행한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요, 트럼프가 이 사람을 임시든 뭐든지 간에 법무부 수장 자리에 올려놓은 건 단순한 보은 정도가 아니라요, 방향성을 확인시켜주는 정확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럼 이게 리플 XRP에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리플이 그동안 SEC랑 소송으로 오랫동안 발목이 잡혀 있었고,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규제 대상으로 봤었기 때문에 여기서 생긴 문제였었죠.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거는 암호화폐를 규제 대상이 아니라 육성 대상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SEC가 방향을 바꾸고요. 법무부도 기소를 자제하고요.
백악관까지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봤을 때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한 가지입니다.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 기조가 단기간에 바뀌기 어렵다는 거고, 왜냐면 법무부 한 곳만의 결정이 아니라 백악관, SEC, CFTC까지도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행정부 전체의 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블렌치가 임시 법무장관에서 물러난다라고 할지라도요, 블렌치가 발표한 메모의 방향, 그러니까 법무부는 암호화폐 규제기관이 아니다라는 원칙 자체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여요. 후임으로 거론되는 리 젤딘 측에서도 이 트럼프의 충성파 인사고요. 환경보호청에서도 규제를 앞장서서 풀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환경이 유지된다는 것은 리플 XRP를 포함한 암호화폐 전체에 우호적인 바람이 계속 분다는 뜻입니다. 특히 리플처럼 미국 정부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왔던 프로젝트일수록 이 변화의 수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이 부분은 좀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요. 방향성만 놓고 보면 분명히 긍정적인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 팩트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가 아니라 육성이라는 프레임을 법무부 차원에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리플 XRP한테 간접적이지만 분명히 호재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성 자체가 단기간에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그러면 다음으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정식 법무장관이 누구로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기조가 더 강화될 수 있고 또 미묘하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 이 부분은 확정되는 대로 바로 다음 영상에서 다루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좋으면 장기 투자, 시장이 안 좋으면 그냥 빨리 팔고 그만두자, 이런 생각으로 투자 시장 접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히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시장이 좋을 때, 이때는 장기 투자를 위해서 오히려 분할적으로 익절을 활용해서 현금 비중을 만드시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때는 시장이 좋았을 때 분할 익절한 현금 비중을 활용해가지고 평단 낮추고 또 비중과 수량을 늘리는 방향성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지금 시장이 안 좋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리시겠지만요. 시장이 좋아진다. 그럼 더 상승할 거야.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까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타점에 대해서 욕심보다는요, 무조건적으로 현실적으로 걸어두셔야지 더욱더 효율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두 마리의 생쥐가 크림이 가득 찬 통에 빠졌어요. 첫 번째 생쥐는 금방 포기해버리고 그대로 그냥 물에 가라앉아서 익사하고 말았고요. 하지만 두 번째 생쥐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가지고 치즈를 먹고 싶었거든요. 이 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계속 미친듯이 발버둥을 치면서 계속 헤엄을 쳤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허우적거린 결과 이 크림이 굳어져가지고 버터가 됐고요. 그렇게 두 번째 생쥐는 그 굳은 버터를 밟고 무사히 통 밖으로 빠져나와서 치즈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캐치미 이브 유캔 영화 속에 크림통에 빠진 두 마리 생쥐 우화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지금 코인 시장, 투자 시장이 이 우화가 가장 적절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특히나 요즘 들어가지고 매번 영상마다 강력하게 강조드리는 게 있죠. 바로 투트랙 전략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밍 자체가 너무나도 수익내기 좋은 시장이라서 계속 영상마다 투트랙 전략 그렇게 귀에 피나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지금 시장이요, 리플 안 올라가서 지루하다고요? 천만에요. 지금 시장만큼 수익내기 좋은 시장이 없습니다. 지금 알트코인들 무빙들 한번 보세요. 최소 5%, 15%, 20%, 40%씩 폭등하고 있는 대규모 알트 장세입니다. 그냥 업비트 호가창 한 번씩 보세요. 매수세가 끊임없이 들어오면서 10%, 20%는 기본으로 상승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장세에서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리플만 쳐다보고 수익 안 낸다? 이거는 마치 크림통에 빠진 첫 번째 생쥐처럼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대로 물에 가라앉아서 익사하는 꼴과 똑같습니다.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은 절대로 첫 번째 생쥐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수익 내기 위해서, 또 맛있는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 투트랙 전략 짜내서 이렇게 수익 내는 두 번째 생쥐이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두 번째 생쥐신 분들, 우리랑 함께 수익 내기 위해서 타점 공부하시고 인공지능 활용해가지고 더 좋은 매수 타점은 어디일까, 그리고 매도는 언제 해야 될까, 어떻게 목표가를 잡아야 되는가, 지금 RSI 지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MACD 지표가 왜 이렇게 뜨는지, 남들이 리또속이라고 한탄만 할 시간에 이 첫 번째 생쥐처럼 그냥 포기하고 바라만 보면서 리플 안 올라간다, 리또속이다 익사해버릴 시간에 누군가는 지금 장세를 정확히 파악하시고요. 웹3 테마가 올라갈지, 다음은 디파이 테마인지, 아니면 RW 테마에서 여기서 수혜가 될 알트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에 클래리티 액트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코인이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지 우리 채널 스터디 멤버십을 통해서 공부하시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요. 중동 전쟁이 언제쯤 끝날지 공부해보고 또 다가오는 미국 중간선거가 11월이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어떤 포지션으로
어떻게 유동성을 풀어서 언제쯤 시장이 올라가고 또 알트 장세에서 메이저 알트 장세 그리고 비트코인 장세로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최저점이니까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이 전략을 구성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일정 비중에 대해서는 중장기로 묻어두고요. 또 계속 가져가시되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요. 단타로서 수익을 챙겨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시거나 아니면 고점에 사서 더 비싼 고점에서 매도하고 나셔서 수익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을 내셔야 되는 장세인 거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절반으로 쪼개셔서 이 수익의 절반은 중장기 계좌로 넣으시고 또 중장기 계좌 투자금을 불려 나가시고 나머지 절반은 다시 단타 수익을 내는데 사용을 하시거나요. 또 소중한 가족들과 외식하셔도 되고요. 옷을 사 입는 쇼핑을 하거나 헬스장 PT 등록하셔서 자기 개발하셔도 됩니다. 이런 돈들은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려요. 이 투자라는 게 또 재미가 있어야지 계속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 재미로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단타로서 더 큰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혼자서 연구해보셔도 좋고요.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랑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만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릴 겁니다. 절대로 혼자 하지 마시고요.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만큼은 혼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랑 함께 하시고 우리랑 함께 해요. 해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정성을 담아가지고 간곡하게 응원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사실.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러우실 때 할 수 있다 3번만 외치세요.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